안녕하세요. 미국 직장인 미국 직딩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퇴사 이후에 유학을 왔고 이력서 한 100개 정도를 이제 뿌리면서 결국 2개 회사의 최종 오퍼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과 현재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2024년, 2025년 미국 취업 시장 이야기를 살짝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취업 시장은 유학생, 또는 현지인 이렇게 떠나가지고 정말 신입을 안 뽑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현재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오늘은 현 상황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 와서 첫 번째 회사를 다녔을 텐데요. 이때는 좀 신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회사는 싼 인력을 써야 하는 좀 작은 기업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다들 뭔가 특출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입이지만 경력이 있었고, 다른 신입은 박사생이었으며, 또 다른 신입은 제가 봤을 때 매우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한 명만 신입을 뽑았는데, 제가 입사하기 전에 뽑았습니다. 그 직원은 바로 그 엄마의 아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엄마가 엔지니어고, 그 자녀 되는 분이 이제 입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 2명이 인턴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2명 다 정직원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사에서는 신입이 1명 있었는데요. 인도에서 2, 3년 일한 경력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썸머 인턴도 한 2명을 뽑았는데 최종적으로는 뽑지 않았습니다. 1명은 아카데미 쪽 그러니까 교수가 되고 싶다고 했고, 1명은 역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던 점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한 주변을 둘러보면은 저희 회사나 이런 경우 단순 작업은 인도 지사에 외주를 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컴퓨터에 이상이 생기면은 이제 이렇게 고쳐주는 그런 IT 부서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거진 다 인도 혹은 멕시코에서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저는 건설사를 다니고 있었으므로 이제 도면을 그리거나 이렇게 약간 단순 작업, 계산이 필요한 것들은 모두 인도 엔지니어가 인도에서 도맡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 생각에 요즘에 인도 출신들이 캐나다에서 많이 넘어오는 게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전에 캐나다에서 이제 영주권을 막 퍼줬는데 그 경향이 지금 미국 쪽으로 넘어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캐나다 시민권자들은요, TN 비자라고 해서 이제 미국 회사에서 이제 아주 심플한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데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신입 시장은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먼저 일단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링크드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렇게 전화하거나 아니면 찾아가는 것처럼 이력서를 제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하나 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안선재 셰프 잘 아시죠? 그분 같은 경우 일하고 싶은 일시집에 찾아가서 돈 안 받아도 좋으니 일 시켜달라고 하고 일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이전 회사의 사장님도 이제 여름 때 건설 현장에 가서 돈 안 받아도 좋으니 인턴만 시켜달라고 해서 인턴이 된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했고 결국에는 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인턴을 찾기 위해 옆에 건설 현장을 갔었고요. 이것도 제가 예전 사장님이 말한 경험을 토대로 제가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생각인데 여러분 너무 전공만 고집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자라고 해서 계속 개발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개발 업무만 찾는 게 아니라 건설사를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요, 건설사에서도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그 한쪽 분야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다른 분야가 섞일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꼭 다양하게 지원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럭션, 시공 분야에서 사람을 많이 뽑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꺼려 하시는데 참 어렵지 않습니다. 좀 춥고 배고픈 직업이긴 하지만 적극적인 게 가장 필요한 직업이다 보니 신입을 많이 뽑습니다. 한번 컨스트럭션, 시공 쪽을 한번 두드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면은 가끔 비자나 OPT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게 아니면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제 모든 산업이 살짝이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달린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포지션의 직책도 신입은 보통 엔지니어 아니면 그냥 주니어 엔지니어라고 찍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정한 어떤 것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먼저 적극적으로 자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전공만 찾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주권 비자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마지막인데요. H1B 확률이 너무 떨어집니다. 저도 한번 떨어졌고요. 그래서 좀 NIW도 약간 로또의 확률이 있지만은 NIW 추천드리고요. 최악의 경우 O 비자까지도 염두에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석사 이상생은 NIW 요건을 생각해 보시고요. 학부생이라면은 이제 H1B가 떨어지면은 석사를 지원해 놓고 일단 합격한 상태에서 좀 더 그 다음을 노려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최악의 경우 O 비자도 생각해야 되니 그에만의 리콰이어먼트, 그러니까 변호사들을 컨택해서 이제 그 요건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상담을 받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에서 은근히 이제 비자를 많이 해줍니다. 예를 들면 H1B가 아니라 주지원 비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도 빼지 말고 지원하시는 거, 컨택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